하겠습니다. 당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원장으로 겸하고 있는 이부영입니다. 상대적으로 간담회가 설명회보다 조금 편합니다. 아무래도 여긴 다 어머님들이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시고 이래가지고 조금 편하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조금 늦었는데 올라오기 전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워낙 또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하고 처리할 게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또 모신 이유는 일단 이제 대부분이 여기 이제 다 저희 정규반 어머님들이실 거라 저희가 이제 3학년 때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일단 최근에 또 수능이 한번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 수능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고 그다음 이제 그걸 토대로 저희 반이 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시기에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것저것 미리 좀 Q&A로 넣어놨는데요. 그러한 것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가로 이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뭐 공통적이든 혹은 개별적이든 질문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 말씀드리려고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조금 있을 거라서 뭐 끝나고 남아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남아서 이제 문의 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학원이다 보니까 10시에는 닫아야 돼서 주로 이제 2시간이면 다는 되더라고요. 뭐 그동안 보면 다 됐었는데 혹시 안 되거나 혹시 일찍 가셔야 되거나 하면 제 번호 항상 갖고 계실 거라서 저한테 그냥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뭐 소개는 이제 아실 거라고 믿고 바로 시작을 하면요. 일단은 간담회 순서는 먼저 수능 수학 이번에 봤던 거 한번 다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랑 3학년 때 저희 반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주 문의 주시는 궁금한 점들 말씀드리고 질문 답변하는 시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번에 수능 수학이 어땠는지를 이제 분석을 좀 해볼까 해요. 아마 지난주에 있었던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공통은 쉬웠습니다. 수능은 되게 쉬웠고 사실 뭐 그때는 좀 할만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다 저희 반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쉬웠습니다. 그날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토요일날 정규반 수업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제가 22번이랑 21번을 학생들한테 한번 이렇게 아직 안 푼 친구들도 있어서 한번 던져보니까 학생들 말이 이게 내신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봤던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저희끼리 보는 그 이제 레벨 테스트 아니고 그 이제 기출 테스트 있죠. 그거보다도 이번에 수원스투가 훨씬 쉬웠어서 좀 할만했을 거고 그래도 이제 미적분이 9월보다는 조금 어려워서 공통은 쉬웠지만 미적분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킬러 문항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메가스터디에 어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메가스터디 기준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이 22번인데 87%. 수투 문제, 수원 수열 문제죠. 수열 문제인데 딱 이제 계산하기 조금 불편한 문제였고 그게 이제 87%의 오답률을 가져서 일반적으로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뭐 오답률 98, 99, 진짜 1등급 안에서도 푸는 친구 몇 명 없는 그러한 친구라고 그러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체 정답률이 13%나 되는 걸 보면 실제로 킬러라고 하긴 어렵고 1등급 안에서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1등급 안에서는 실제로 이제 거의 50%의 정답률을 맞추는 사실상 1등급 정도 되는 실력인 친구들은 거진 뭐 2명 중 1명은 맞추는 그러한 문항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괜찮았던 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아이디어들 특히 이제 엊그제 봤던 21번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아이디어들 그런 어떤 학생들이 한 번쯤은 지나가듯 봤던 혹은 자주 봤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냈던 문제고 유형 역시 기존에 나왔던 유형들이 대부분이라서 새로움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거의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선 사교육을 좀 줄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사교육에서만 배울 수 있는 어떤 스킬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배운다든지 혹은 심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하지 않는 그냥 단순하게 꾸역꾸역 풀면 어떻게든 풀리는 사실상 그게 정풀이인 그러한 문제들이 위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N수생들이 이제 풀면서 이제 엊그제 연락을 받은 보니까 이럴 거면 1년 동안 공부한 게 의미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1년 내내 실력 정석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당연히 뭐 반은 맞고 반은 거짓일 수 있겠지만 학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그냥 꾸역꾸역 푸는 문항들 위주로 시험이 나왔고 아마 특별히 어떤 언급이 없는 이상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능 수학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전체적인 문항 배열, 그리고 낯선 표현, 그리고 복잡한 계산으로 변별하던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문항 배열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준킬러가 강화되고 킬러가 약화된 바로 직전 기조에 따르면 12번부터 15번, 그 다음에 20, 21, 22, 28, 29, 30 중에 뭐가 나한테 킬러인지 혹은 뭐가 나한테 막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즉 내가 12번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고 나한테 13번이 나한테 제일 막힐 수도 있고 20번, 21번이 나한테는 제일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일단 공통이 쉽다 보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중에 그냥 등산하듯 계단 올라가듯 하나 푸는 그러한 난이도의 시험지였고 그러니까 21번부터 쭉 풀다가 뭐 15번 잠깐 막혔을지 모르지만 그럼 나중에 푼다고 해서 버려두고 다시 16번부터 쭉 풀다가 20번, 21번쯤 와서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었네. 나머지 3개만 천천히 잘 풀면 되겠네.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앞에서 여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선택이 어려웠기 때문에 특히 위적분 마지막 28, 29, 30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27번까지 왔을 때 아마 좀 여유로웠을 거예요. 뭐 한 60분, 70분 썼겠죠. 근데 마지막 30분 동안 그 세 문제를 푸는 게 앞에 27문제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계산도 좀 빡세고 표현도 좀 지저분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항 배열이 점점 어렵게 가는 그러한 시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앞부분에서 조금 마음 편하게 있고 쉽게 생각했다가 그래서 시간 조절을 조금 여유롭게 가져갔다가 천천히 풀고 검토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 마지막 세 문제에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그러한 유형의 시험지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항 배열이 그런 어떤 오름차순 배열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앞에서 시간 관리를 잘 못했으면 조금 변별을 당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미적분에서 등장한 표현이긴 하지만 낯선 표현이 한두 개 있었습니다. 낯선 표현이 한두 개 있었어서 이제 학생들이 그 표현 하나만 해석하면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반적인 유형 문제랑 거의 같은 시험인데 그걸 현장에서 해석하지 못해서 시간도 좀 압박이 있었을 거고 또 그날 되면 상대적으로 그 수능이 긴장감 때문에 머리가 100%안 돌아가거든요. 특히 이제 항상 어머님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수능 수학이 수학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앞에 국어 보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 어느 정도 멘탈이 갈렸을 거란 말이죠. 잘 봤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국어를 못 봤다고 생각하면 사실 수학을 잘 볼 기분이 안 납니다. 계속 수학 보면서도 앞에 봤던 국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낯선 표현이 나왔을 때 분명히 이것만 해석하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라는 걸 학생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 해석이 안 돼서 변별이 좀 있었을 거고 마지막으로 역시 그래도 위적분은 계산이 좀 복잡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문제로 사실 변별한 시험이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재수생들 연락 오고 왼수생들 연락 오고 3학년 본 친구들 연락 오면 대부분 위적에서 하나씩은 틀렸더라고요. 다 맞은 친구들 빼고 좀 잘 본 친구들, 96, 92는요 대부분 미적이었습니다. 오답률 제일 높은 22번이 아니라 미적에서. 그러니까 왜 그거 못 풀었어 그랬더니 평소라면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풀고 앞에서 쉬웠으니까 좀 차분히 실수 안 하려고 차분히 풀다가 마지막 28, 29, 30에서 딱 보고 이 중에 하나는 계산상 안 되겠는데 시간상 안 되겠는데 해서 선택적으로 버리는 그러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 정도 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배열이랑 낯선 표현 그리고 복잡한 계산 주로 선택해서 변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킬러 문항이 없는 기조 아래서 정말 전형적인 시험지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뭐 변별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1등급 커트 86 정도로 잡히거든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킬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처럼 뭐 1등급 커트가 92점까지 치솟는 게 아니라 86이면 되게 괜찮은 점수거든요. 4점짜리 3개 틀리고 조금 더 틀려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이상적인 시험이었고 아마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이제 미적분 조금 낮추면 공통에서 조금 올리는 그 정도의 아마 유사한 시험지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 마지막 미적 선택 3개 틀려도 88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점수입니다. 88은 지금 1등급에서 안정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제 학생 중에서는 안타깝지만 85점 나온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세 번째 말씀드린 수능 당일의 컨디션 그리고 멘탈입니다. 시험이 쉬워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시험이 어려우면 학생들도 느낍니다. 이 시험 어렵네. 1등급 커트 무너지겠네. 표점 엄청 높아지겠네. 그럼 몇 개 버려도 되겠네. 운영이 되죠. 근데 시험이 쉬우면요. 슬슬 불안해집니다.
이렇다가 실수해서 나 2등급 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니까 그 멘탈이 학생들은 시험이 특히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시험이 어려우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다 못 푼다. 근데 사실 저희 반 친구들은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시험이 쉬우면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거 나 실수해서 틀리면 어떡하지? 시험 볼 때 더 불안하고 더 긴장해요. 특히 수능이라고 하는 게 한 문제 한 문제가 등급에 영향도 주지만 정시 입장에서는 한 문제 한 문제가 대학을 결정합니다. 1, 2점 차이로 뭐 이렇게 안정이냐, 뭐 6칸이냐, 7칸이냐, 4칸이냐 이렇게 합격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수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거든요. 내신 때는 그냥 등급 컷만 중요했잖아요. 1등급만 넘으면 100점이든 90점이든 85점 이상이면 1등급이다 하면 15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내신은 수능은 아니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쉬운 시험은 일단 학생들이 보면서도 특히 잘하는 친구 입장에선 더더욱 실수할까봐 신경 쓰는 시험이 됩니다. 더더욱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날의 컨디션이랑 멘탈이 점수에 큰 영향을 주는 시험이 되고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틀리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더더욱 학생들을 좀 괴롭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었을 거예요. 시험 보고 온 친구들, 3학년 재수생들, N수생들이 공통적으로 이번에 시험 보고 와서 했던 얘기가 제일 억울할 때, 시험 끝나고 제일 억울할 때가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다시 풀어봤을 때 잘 풀릴 때. 쉬운 시험은 사실 그렇거든요. 쉬운 시험은 딱 그날, 그 순간에 긴장해서 안 풀린 겁니다. 갖고 와서 다시 책상에 깔아놓고 풀면 정말 금방 풀리는. 왜 그땐 그게 안 보였고 왜 그땐 그 계산을 내가 잘못했을까 하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이제 저희끼리만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시험이 쉬우면요. 우리보다 공부를 못한 친구들 우리보다 잘 볼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실력만큼 점수가 나오잖아요. 시험이 쉬우면 잘하는 애들이 실수해서 2개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냥 92점이죠. 근데 조금 나보다 못한 친구들이 시험이 쉬워서 한 문제만 빼고 다 맞았어. 그럼 96이거든요. 그럼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학생들이 굉장히 뒤쪽으로 스트레스 받게 해요. 그런 것들도 학생들이 진짜 느끼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하는 후회 중에 물론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펴놓고 잘 풀었을 때, 잘 풀렸을 때도 속상하지만 나보다 못했다고 생각한 친구가 나보다 잘 봤을 때 그걸 정말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시험이 그러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번 수능 수학이 그랬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또 그러한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분석일 뿐이지 아마 내년 6평 올해 일단 등급컷이랑 전체적인 표본이 좀 나와야 가채점이 끝나고 실제점이 끝나고 그 이제 통계적인 수치를 봐야 이 시험이 이상적이었는지 혹은 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들리는 얘기에 전국에 만점자가 꽤 많대요. 수학 만점자 말고 전 과목 만점자가 10명 이상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저도 이제 보면 이제 예비고일 아까 상담하러 왔는데 예비고일 친구가 개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 시대인재 자료를 풀더라고요. 엔제를 풀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고일인데 이걸 어떻게 풀었어? 그랬더니 사촌 오빠가 과외해줬대요. 사촌 오빠 이번에 재수생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 사촌 오빠 시험 잘 보셨대? 그랬더니 전 과목에서 하나 틀렸대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전 과목에서 하나 틀린 애가 벌써 3명입니다. 그럼. 그런데 세화하고 인터넷에 듣는 선생님들 사이에 가면 세화랑 세화여고에 각자 다 맞은 친구가 한두 명씩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번에 잘 본 시험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죠. 전체적으로 수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쉬운 시험이었고 그럼 이제 더더욱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제 내년에 시험 본 우리 친구들은 더더욱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내년에 만약에 난이도가 이러면 나 진짜 틀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우리를 잡아먹게 되는 거라서 아마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수능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첫 수업 토요일 날 수업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험을 잘 보는데 필요한 건 실력보다도 멘탈이다. 요걸 이제 제가 아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을 것 같거든요. 시험 볼 때 실력은 기본이고요. 강심장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 학생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누면 새가슴이랑 강심장이 있어요. 새가슴은 진짜 그 긴장하면 쫄아서 자기 실력 못 발휘하는 애들. 강심장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평안히 보는 애들. 혹은 자기 자신한테 그 무언의 어떤 자신감을 심어줘서 시험을 더 잘 보는 애들. 기세 싸움에서 이기는 친구들이죠. 그게 예전에는 정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이 쉬워지고 점점 멘탈이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수업부터 정규강에서 이제 무조건 얘들아 무조건 자신감이 있어야 돼. 우린 할 수 있어. 내가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너네도 그럴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반쯤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어머님들은 집에 가서 얘기를 1년 동안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 물론 조금 교만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교만해지는 건 매달 보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 모의고사가 학생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3월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가 이 모양이야? 그럼 알아서 겸손해져요. 근데 계속 그 결과가 이제 겸손하게 하다 못해 사람을 침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잘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당부를 드리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멘탈적으로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 때가 됐어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분석은 가볍게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정규반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아마 제가 공공연하게 말씀을 드려서 아마 확인하는 작업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3학년 때는 이제 주 1회 수업으로 바뀝니다. 주 1회 수업으로 바뀌고요. 늘 목요일 6시에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목요일 날 6시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 개강을 하게 되고요. 커리큘럼도 사실 지금 저희 진행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는 특강도 없습니다. 특강도 없고 이따가 이제 확통 특강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건데 확통을 내신을 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당연히 수강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럼 딱 정규반 하나입니다. 주 1회 정규반 하나고요. 12월부터 2월까지 개강을 나서 2월 말까지는 미적분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는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보고 미적분 난이도를 조금 낮춰야 될까 생각도 했었어요. 보기 전까지 딱 9월까지만 보고 미적분이 내신 대비한다면 여전히 빡세게 해야 되겠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미적분을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9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그 생각을 했다면 수능 보니까 미적분은 빡세게 해둘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뭐 복잡한 아이디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미적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계산이 되게 많은 단원입니다. 근데 계산으로 지금 변별을 하는 그러한 기조가 되다 보니까 계산은 열심히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복잡한 문제를 여전히 내신과 같은 문제를 여전히 좀 빡세게 풀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좀 난이도가 있게 미적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때 이제 또 난이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미적분을 많이 까먹고 몇 번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미리 답변을 드리면 괜찮습니다. 주 1회 수업이라서 괜찮아요. 주 2회면 수업하고 그거 복습할 때쯤 다 못하고 다시 수업해야 되는 그러한 커리큘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서 못 따라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주 1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 1회는요, 한 번 수업하면 6일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습 영상 다시 보고 다시 한번 문제 풀고 부족한 거 채우면서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미적분을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거진 잘 따라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2학년 겨울에 진행하는 미적분이랑 3학년 겨울에 진행하는 미적분이랑 이제 두 번 다 듣는 작년, 재작년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3학년이 훨씬 따라가기 쉽다고 얘기를 해요. 주 1회 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3학년 겨울은 수학 다른 특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스트는 사실 뭐 따로 수업 듣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공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 푸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즉 로드가 훨씬 줄어듭니다. 다른 어떤 과목에 비해서. 이때만 봐도 고2 겨울은 수원스트 미적 그리고 기하호흡 확통까지 4개를 하잖아요. 2달 동안. 근데 3학년 때는 미적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수업도 주 1회고. 훨씬 따라가긴 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달에 3회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3회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때는 수학원 복습을 시킵니다. 수학원 지수로그 한번, 삼각함수 한번, 수열 한번 해서 그래도 이제 1, 2월달에 주로 미적분을 하다 보니까 3월달에 수학원 한번 복습을 시켜주고요. 4월달에는 이제 미적분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내신 대비 겸 수능 대비 겸 수업을 하고 5월달에는 조금 더 여기 회차가 많습니다. 5월은 4회 내지 5회가 나와서 수학2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원 수학2, 3월이랑 5월에 진행하는 수학원 수학2 수업은 복습 겸 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미적분 기말고사 기간이죠. 미적분 기말고사 대비해서 미적분 기말 범위에 대해서 내신 겸 수능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7월부터 10월까지는 수능 전 범위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엔제 풀고 모의고사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공부해야 될 게 딱 깔끔하게 3가지로 끝났습니다. 수원, 수투, 미적 그렇게 3가지로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동안 한 최적의 어떤 커리큘럼으로 설정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인데요. 사실 하이퍼반에서 그대로 저희가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조금 바뀐 것들은 이제 제가 색칠로 해놨어요. 일단은 저희 항상 했듯이 매번 오면 테스트 봅니다. 테스트 보는데 저희가 매번 시험은 지금까지 기출 테스트로 봤잖아요. 근데 겨울방학에서는 기출 테스트는 안 봅니다. 물론 가끔 보기는 하지만 미적분 기출 테스트는 미적분 내신용인데 미적분 내신용은 미적분 수능용이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미적분 킬러 문제 정말 18, 19년도 때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들 바탕으로 그냥 다 때려박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한 60점 맞으면 되게 60점 넘으면 1등급 나오게 뭐 강서랑 목동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시험지는 사실 겨울방학에 학생들이 주면 한 두세 개 풀고 끝납니다. 그런 시험 사실 보는 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조금 쉬운 학교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학교를 줬는데 자기 시험을 못 보면 학생들 멘탈이 깨져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단원별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단원별로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기출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이랑 6월에 그때 이제 미적분 내신 대비할 때 그때 기출 테스트를 진행한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와서 테스트 보는 건 역시 동일하고요. 역시 개념 얘기하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는데 바뀐 부분은 제가 색칠을 해놨다 그랬죠. 문제풀이에 스텝 0, 1, 2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지금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교재는 딱 한 번 수업에 30문제 나가고 끝이에요. 30문제 전부 다 스텝 1 정도, 스텝 2 정도의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잖아요. 고난도만 하면 학생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좀 늘어나는데 그때 이제 개인 과제도 많이 하지만 교재 자체도 볼륨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는요 문제를 조금 더 폭넓게 줍니다. 지금은 어려운 문제 30개만 준다면요 그때는요 좀 쉬운 거 뭐 난이도로 얘기하면 모의고사 3점 내지 4점 쉬운 것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 스텝 제로라고 해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고난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킬러까지 되는 그런 스텝 1과 스텝 2 즉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한 70문제 정도 매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제 볼륨이 2배가 되는 거죠. 즉 수업은 한 번으로 줄었지만 실제로 매주 저희가 지금 60개씩 풀고 있잖아요. 그만한 양의 공부를 매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단 첫 번째 바뀐 거.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더 많아지고 또 단계가 조금 더 세분화가 돼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학생들이 할 수 있게 교재를 구성을 했다라는 게 2학년 때까지와는 조금 다른 그런 형태의 교재가 될 거고요. 상담하는 거 똑같습니다. 상담하는 거 똑같고 3학년 때는 상담을 안 하는 걸로 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합니다. 해서 학생들이 이제 매번 저랑 이제 개인 과제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 매니지라고 해서 뭐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3학년 때는 학생들이 이 시기에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신은 2달 준비한다고 하면 사실 해야 될 게 뻔합니다. 뭐 센 풀고, 고생이 풀고, 일품 풀고, 그 다음 블랙라벨 풀고, 뭐 학교에 따라서 더 어려운 거 풀거나 혹은 기출 테스트 풀거나 학생들이 2달 정도의 계획은 어느 정도 스스로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능은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기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겨우 과제 준 거 쳐내기 바쁘고요. 그래도 이제 과제 학원을 다니면 과제 준 거 쳐내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데 휴강 기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제 내신 때 휴강을 하는데 그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럴 때 어떤 걸 하면 좋다. 너는 지금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이러한 책을 사서 푸는 게 좋겠다. 엔제든 혹은 강의든 혹은 그 밖에 어떤 컨텐츠든 그런 것들을 이제 매니징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마다 조금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고 목표하는 바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한테 매니지를 하고요. 멘탈 관리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이번에 졸업하는 고3 친구 중 하나는 매주 일요일 저녁을 저랑 보냈습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에 학원에 와서 이제 교재 준비랑 작업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 늘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래서 공부 안 해? 그러면은 근데 잘합니다. 압도적으로 1등하는 친구라서 실제로 서울대에도 1차 붙었고 지금 2차 기다리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서 일요일 저녁은 그냥 와서 저랑 저 바쁘면 저희 조교랑 그냥 와서 뭐 그냥 농담 따먹고 얘기하고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하다가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했더니 이 시기가 자기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수능에 치여 살고 내신에 치여 살다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시간에 그래도 와서 마음 놓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고 다시 가서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학원을 그리고 저를 이용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그래서 그게 괜찮은가 싶은데 그지만 그동안 보여준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얘는 그럼 자기 공부하는 친구니까 그게 되겠구나. 실제로도 그렇게 됐고 그런 것들을 보면 멘탈 관리도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매주 상담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 학원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뭐 독서실에서 뭐 저를 보든 교수님들을 보든 혹은 뭐 다른 친구들을 보든 그런 것들도 하나의 멘탈을 회복하고 멘탈을 리프레시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우리가 3학년 되면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텐데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친구가 우리 애가 너무 고생해서 너무 좀 힘들어서 이게 사람이 1년 동안 공부만 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저도 삼수까지 했지만 이것도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저도 삼수할 때 주일 저녁은 항상 좀 쉬었습니다. 6월달, 7월달까지는 주일 저녁은 항상 쉬었어요. 그러니까 좀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를 하는 시간을 벌써 3년째 보내고 있으니까 좀 피곤하고 뭐 모의고사 봤을 때 뭔가 어떤 심각한 결과가 있으면 그 시간마저도 공부를 좀 추가를 했을 텐데 그런 건 없어서 주일 저녁은 항상 쉬었고 어떻게 쉬었냐면 좀 이상한데 굉장히 슬픈 영화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막 그때 참 슬픈 영화 많이 봤어요. 그때는 이제 아이패드 이런 건 없었고 PMP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슬픈 영화 하나씩 넣어놓고 이어폰 끼고 이제 독서실에서 보는 거죠. 그럼 진짜 찾아봅니다. 슬픈 영화 뭐 있습니까? 그럼 친구들한테 추천도 받고 인터넷 추천도 받아서 그걸 봐요. 그럼 또 되게 좀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펑펑 웁니다. 진짜 그 만들어진 그 심파극 가지고 펑펑 울고 다 울고 끝나고 나면 속이 후련해요.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속이 후련해지면서 하고 다시 이제 한 주를 살아갈 또 힘을 채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각자 자기가 어떤 그 1년의 과정을 보내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학습 매니징 할 때 얘기를 합니다. 사실 3년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각자 자기가 어떤 스트레스를 풀 만한 건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그게 너무 중독이 되거나 말초신경을 자극하거나 이런 것들만 아니면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제한도 하고 매니징도 하고 멘탈 관리할 때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담도 계속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로 바뀐 게 매주 클리닉을 소환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음악 클리닉을 부르고 끝나고 그냥 자습하는 걸로 끝나고 하는데 이제는 매주 클리닉을 소환을 해서 제가 매주 수원, 스투, 미적 세 과목에 대해서 프린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20문항짜리 프린트를.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이번 주는 내가 수원을 풀어야겠다. 그럼 수원을 푸는 거고 스투를 풀어야겠다. 그럼 스투 푸는 거고 내가 미적이 약하니까 미적 풀어야겠다. 그럼 미적 푸는 거예요. 즉 자기가 매주 와서 이건 이제 의무입니다. 의무라서 매주 한 번은 오셔야 돼요. 수업을 목요일 날 하니까 목요일을 제외한 1월 화수목 빼고 금, 토, 중에 하루는 와서 이제 독서실에서 자기가 이번 주는 수원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럼 수원. 이번 주는 스투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스투. 그럼 미적이 필요합니다. 미적. 그런 식으로 매주 세트를 만들어 두고 자기가 약한 거를 최소 한 개 이상은 골라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의무적으로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학원을 한 번밖에 안 오니까 학생들을 관리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학생들이 사실 딴 거 간다고 하면 가지 말고 와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와서 그냥 상담만 하는 건 사실 저도 부르는 게 좀 부담이지만 와서 너가 약한 거 하나 골라서 풀고 상담하고 가라고 하면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수원이 약한데 그럼 가서 수원이나 하나 가볍게 풀어볼까? 하고 부담 없이 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수원이 약하다고 해도 수원 그 하나의 약한 단원 때문에 책을 한 권 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또 이걸 사면 또 이건 다 풀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수열이 약해서 수열만 묶여진 문제를 풀고 싶은데 시중에 주는 책이나 자료는 대부분 그냥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원 한 과목으로. 그러니까 내가 약한 단원만 골라서 풀고 싶은데 매주 그것만 좀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만 챙겨서 풀고 싶은데 그거를 못하는 게 학생들이 좀 아쉬워하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원 책을 여러 권 사서 거기서 수열만 뽑아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들이 그런 것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수원 스투 그리고 미적 세 단원에 걸쳐서 제가 매주 프린트를 만들어 줄 거고 학생들이 그때 와서 내가 이번 주에 약한 거 골라서 풀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랑은 좀 하지 않았던 그런 이렇게 새롭게 도입하는 그런 3학년 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색깔별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실전 모의고사 진행하는 거. 지금 2학년 친구들도 기말고사 전에 많이 와서 보고 그랬죠. 뭐 수능 전까지 와서 보고 그랬는데 역시 1월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작년에 맞는 것들 디벨롭 해가지고 진행하고 작년에 마지막 모의고사 보니까 30회차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달에 3개 정도 나가는 겁니다. 한 번 정도 이제 뭐 실제로 뭐 교육청 모의고사 있는 날이라든지 뭐 수능 모의고사 있는 날이 평가원 모의고사 있는 날이라든지 그 주는 진행하지 않거든요. 내신 기간 빼면 사실상 거의 매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주 학생들이 실제로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수능이랑 동일한 수학 시간에 실제로 모의고사를 봐서 어느 정도 시험 운영하는 방법이나 모의고사를 또 많이 볼수록 실전 경험도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거 연습할 수 있도록 1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써놓진 않았는데요.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국어도 이번에도 같이 진행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주일 오전엔 일요일 오전에는요. 다른 수업은 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 이제 안 가져가면 자료를 나눠드리긴 하지만 사실 모의고사는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사실 뭐 인터넷이든 서점이든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실제로 내가 독서실이나 집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시간에 와가지고 줄 맞춰서 보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반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학생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런 긴장도 실제로 수능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긴장이겠지만 그래도 계속 그런 간이 무대라도 무대에 세우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학생들이 그런 어떤 좀 빡센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 멘탈적인 근력도 생기는 거라 요거는 웬만하면 제가 특별한 수업이 없으면 다 부를 예정입니다. 어머님들도 그 시간 빼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수업에 대해서 안내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자주 여쭤보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3학년 내신에서 확률과 통계랑 기하 선택의 유불리인데 일단 둘 다 기하는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3학년 때 기하하는 학교는 근처에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기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거진 A가 안 나올 일이 없어서 기하는 선택을 해주시는 게 당연히 수시에 유리하고요. 2학년 때 확통 선택하신 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3학년 대신에서 확률과 통계 선택은 웬만하면 다른 과목 대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정시만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정시만 생각하신다면 필요가 없는데 수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확률과 통계가 열려있는 학교에서 선택을 하지 않은 것과 확률과 통계가 열리지 않는 학교에서 선택을 하지 않는 걸 대학에서는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 내신이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어. 근데 이 내신은 뭐 1점대 초반을 지키기 위해서 확률과 통계하면 괜히 저거 공부 잘못했다가 2등급, 3등급 나와서 내신에 스크래치가 날까봐 그래서 일부적으로 도망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도망가는 것까지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좋아하는 과목들이 몇 개가 있다고 해요. 이건 역시 풍문이고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린 게 조심스럽지만 확통 있는데 선택 안 하는 거를 조금 선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물리랑 화학 있죠. 그러니까 확통이랑 물리, 화학. 그 다음에 뭐 기하 선택은 대부분 하시니까 이렇게 세 개는 있다면 하는 게 수시에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신이 되게 좋은 친구예요. 1.0이에요. 근데 확통은 뭐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경우의 수, 수학과 기말고사 해봤더니 경우의 수에는 영 재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3등급 이하로 떨어져서 아마 내신에 굉장히 큰 스크래치가 날 거다 하는 어떤 좀 위험, 그런 특별한 위험이 있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스크래치가 난다 하더라도 선택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상위권 의대를 선택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1.0대 극초반의 친구들은요. 저거를 선택을 안 하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 1.01 정도 까이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이것도 저도 이제 그냥 업계 관계자한테 들은 거라서 뭐 공식적으로 이렇다 아니다라는 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확률과 통계는 가능하면 선택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신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이제 좀 이겨내서 수시에 좀 플러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남들이 가기 어려워하는 길을 가서 거기서 뭔가를 쟁취했다라고 하면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이 친구는 그래도 해서 가서 했네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길이긴 하지만 확률과 통계도 어쨌거나 수시에 어느 정도 좀 무게감을 두신다면 선택을 해서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겨울방학 윈터스쿨인데요. 윈터는 사실 1학년 겨울 때, 이번 예비고의 겨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은 학생들의 생활 습관을 바꿔줍니다. 어쨌거나 가면 단체 생활을 하니까 안 일어나던 친구가 안 일어날 수가 없게 되고 또 이제 독서실 같은 데도 강제로 집어넣고 생활 관리를 해주니까 역시 어떤 생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친구들 그리고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한 친구들한테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타의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조절하는 건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윈터스쿨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당연히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단점은 일단 레벨링이 조금 아예 안 되거나 혹은 적당히 됩니다. 즉 사실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 수준의 친구들은 사실 이 난이도가 아니라 더 어려운 난이도가 필요하거나 혹은 반대로 더 쉬운 난이도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중에 있는 단과는 레벨링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잖아요. 누구는 어떤 수업, 누구는 어떤 수업, 누구는 어떤 수업이 맞다. 특히 수학은 그런 게 명확하거든요. 타겟팅도 좀 명확하고. 그런데 윈터는 이제 그런 타겟팅은 조금 덜 되죠. 그러다 보니까 1, 2, 3등급이 모여서 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주로.
그럼 이제 대부분은 이제 1등급보다 2, 3등급이 많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럼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가서 좀 덜 배우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윈터 갈게요 하다가 1, 2주 있다가 돌아온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늘 몇 명씩 있고요. 왜 그랬더니 2학년 때 다 배우고 올라온 걸 거기서는 새로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목동만 돼도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큰 교육 특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2학년 때 저도 그렇지만 여기 2학년 때 이 근처 학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3학년 수능 강의에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수업 준비를 할 때 그것들을 다 참고해서 보고요. 즉 사실 3학년 때 어디를 가든 새롭게 뭔가를 배울 일은 없습니다. 어려운 수업을 가도 새롭게 배울 일이 잘 없는데 좀 더 쉬운 수업에 가면 당연히 배우는 게 적기는 하겠죠. 그래서 뭔가 풀고 또 문제 푸는 난이도도 쉬우니까 풀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레벨링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거를 장단점을 비교를 해주셔가지고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건 2학년 때 단점은 아닌데 3학년 돼서 생기는 단점입니다. 저희도 12월 26일 날 개강을 하지만 대부분의 수능 수업들이 12월 말에 개강을 합니다. 근데 윈터를 가면 사실 그러한 단과까지 다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윈터 갔다 오면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입니다. 2월 최대 2월 중순입니다. 그때 되면 이미 일반적인 단과 수업들은 반절 이상은 개념이 나가 있고 진도가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합류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뭔가 커리큘럼이 A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M 정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수업 하나가 저희처럼 그냥 독립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탐구나 혹은 이제 특정 수업들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앞에서 배운 내용 바탕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수업이라면 이제 중간부터 시작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도 이제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분은 이제 저한테 항상 자기의 어떤 그 수면의 문제를 많이 토로를 하세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실 것 같지도 저는 좀 다 안 보이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학생을 얼떨결에 울렸습니다. 이 반의 학생이에요. 네, 울린 이유가 다른 건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자서 그냥 혼낼 거 각오하고 재웠습니다. 혼낼 거 각오하고 재우고 끝나고 너네 거의 하루 종일 잤어. 시험 때 빼고는 계속 자고 있었어. 시험 첫 시험 때는 잤어. 다 보고 있었어. 너 내년에 3학년인데 어떡하려 그래? 그랬더니 눈물 뚝뚝 흘리더라고요. 저는 이 말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참고로 거기서 뭐 추가로 뭐 어떻게 안 했어요. 그냥 저 뒤에 세워놓고 그냥 다 보내고 왜 그래서 그랬더니 뚝뚝 흘더라고.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자기도 졸린데 자기 졸린데 이게 이제 이겨내지지가 않아서 자기도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윈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본인의 의지로 그런 어떤 수면이나 생활 패턴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가서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는 건 굉장히 좋아요.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봤어.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나서 체조하고 아침밥 먹고 운동하고 씻고 공부하다가 돌아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습하고 저녁 먹고 정해진 삶 살다가 돌아와서 정해진 시간에 잤어. 되게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그런 삶을 살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주로 한두 시까지 깨있고 뭐 깨있어도 공부하면 다행인데 주로 핸드폰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늦게 자니까 당연히 엄마가 깨우면 겨우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겨우 교복 입고 학교 가서 학교에서 또 자고 그러니까 뭔가 바른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잘 안 조절이 되니까 그런 친구들은 가는 게 맞습니다. 가서 사실 내용이고 뭐고 뭐 실력이고 이거보다도 일단 내 생활이 잡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윈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고민이시라면 윈터도 한번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주일이라도 그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입니다. 논술을 또 많이 생각을 하시죠. 특히 이제 학생부가 조금 안 좋거나 내시 좀 안 좋으면 수시 6장을 버리는 게 아쉬워서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는 준비하셔도 됩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는 웬만하면 수투까지 다 하고 하셔라. 혹은 빨라도 여름 이후에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지금부터 하셔도 괜찮고 혹은 이번 여름부터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정도 논술에 조금 무게감을 둔다라고 하시면 겨울부터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겨울부터 하셔도 괜찮은데 논술 준비는 사실 혼자 하는 건 어렵다고 봐요. 논술 준비 혼자 하는 건 어렵다고 봐고
아마 학원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근데 논술 준비를 학원의 도움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목동 안에서 선택지가 적습니다. 그나마 근처에 있는 학원과 저희 학원 저쪽에 이제 본관에 하나랑 거기 이제 몇 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논술은 이번 시기, 즉 이번 1학기 정도까지는 거의 학교별로 기출문제 위주로 수업을 하고 거기에 나온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수업입니다. 즉 굳이 멀리까지 안 가셔도 되기는 해요. 목동 안에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따가 이제 대치대 목동일 때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이제 논술을 좀 제대로 준비해서 가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번 겨울부터 혹은 이번 3월부터도 다시 오픈하는 반들이 생기거든요. 겨울이나 3월부터 근처에 있는 학원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번 겨울이야 다른 거 한다고 해서 대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 3월부터는 주중에 학교 가야 되다 보니까 주말에 하루를 대체를 라이딩 하시는 게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또 좀 시간적인 효율도 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근처에 있는 학원에서라도 뭐 꼭 저희 학원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근처에 있는 학원에서라도 논술은 수업을 듣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논술 수업은 사실 목동에서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선택지가 많지 않긴 하지만 대부분의 논술 수업이 과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가서 배우고 쓰고 첨삭받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고르신다면 그런 수업을 골라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 방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딱 그날 가서 다 학습하고 쓰고 첨삭까지 받고 그리고 오는 수업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논술 같은 경우가 이제 수원, 수투, 미적만 나오면 그래도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거랑 앞으로 공부한 걸로 커버가 될 텐데 기하랑 확통도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혹시 확통 특강을 듣거나 기하를 인강을 들어야 되거나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등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술학원도 학생들이 확통 기하를 안 했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객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걸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 그걸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자그마하게 논술에 필요한 확통, 논술에 필요한 기하 같은 수업을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 정규 커리큘럼 안에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오히려 기하랑 확통 공부, 수능 공부죠. 내신 혹은 수능 공부인데 그 내신 혹은 수능 공부, 논술에 필요한 내용이랑 생각한다면 아예 결이 다릅니다. 개념의 깊이나 개념의 어떤 쓰임도 다르고 내신이나 수능은 사실 문제풀이의 어떤 기계화라고 한다면 논술은 정말 그 수학적인 어떤 핵심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논술 때문에 확통기하 수능 수업이나 내신 수업을 들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그냥 논술학원을 보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가면 분명히 논술에 필요한 수업이 있거나 혹은 커리큘럼 안에서 그거를 분명히 다뤄줄 겁니다. 제대로 된 논술학원은 그걸 합니다. 그래서 굳이 수업을 들어주실 필요는 없고 논술은 학원을 보내주실 때 조금 확통이랑 기하가 안 돼 있다면 그게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어제도 엊그제도 제가 전을 받았는데 저희가 주 1회 수업이다 보니까 그럼 추가로 뭐 큰 단과 수업들 특히 이제 재반 친구들은 이렇게 뭐 좀 유명한 선생님들 수업을 또 들으러 가는데 그것을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그냥 대형 수업이잖아요. 아무래도 저희도 인원이 제법 있지만 좀 더 큰 수업들은 뭐 아시겠지만 130명 꽉 채우고 막 라이브반 해가지고 다른 강의실에서 이거 띄워놓고 수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수업에 동시에 막 200명, 300명이 드는 수업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필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경쟁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내가 가서 그래도 그런 어떤 대형 수업의 분위기에서 친구 옆에 있는 친구랑 경쟁도 좀 해보고 싶고 어쨌거나 그런 수업은 3학년만 듣는 게 아니라 재수, 삼수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잘하는 친구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들이랑 비교해서 나도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전투적인 친구들이라고 하죠.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듣게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를 많이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보시면 교재 한 교재당 70문제씩 나가고 거기다가 매주 클리닉 자료 나가고 거기다가 개인 과제 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수원 수투도 교재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12월부터 2월까지는 미적분을 하지만요. 그 미적분이 한 70문제 정도 있는 거고 수원 수투도 추가로 3, 40문제씩 계속 나가요. 즉 제 교재에만 100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매주 모의고사 30문항씩 보죠. 클리닉 문항 있죠. 즉 매주 제 수업에서만 풀어야 되는 문항이 150개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개인 과제까지 한다? 그럼 사실 컨텐츠가 부족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쳐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계속 뭔가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추가 수학 수업 중에 그런 대형 수업을 다니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 수업을 들으러 가기 위해서 보다는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그 학원에서 주는 어떤 컨텐츠, 유명한 컨텐츠들 있잖아요. 뭐 엔제든 모의고사들. 그러한 것들을 공급을 좀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것들도 이제 쳐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들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선택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쳐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능에 맞춰서 진행을 하잖아요. 수능에 맞춰서 진행하고 그보다 조금 더 어렵게 진행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어려운 수업을 찾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이것만 해도 수능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더 어려운 걸 하고 싶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어려운 것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2학년 때 어느 정도 수학이 마무리된 친구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또 자기의 어떤 욕구를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상위권의 욕구 해소용이란 말을 쓰는데 그런 경우라면 역시 가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대형 수업의 특징이죠. 대형 수업의 특징은 듣고 안 듣고 뭐 이번엔 듣고 이번엔 안 듣고 이번 시즌 이거 하니까 듣고 이번 시즌 선택적인 수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뭔가 내가 저 선생님한테 스투 수업은 듣고 자는 받고 싶어. 그럼 3월달에 스투 할 땐 가서 듣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4월달에 수원하네. 수원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그럼 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들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필요할 때 어차피 그런 수업들은 커리큘럼이 월별로 정확하게 끊어지거든요. 대형 수업이다 보니까 그럼 학생들이 이제 그런 커리큘럼은 자기들도 알고 있겠지만 친구들끼리도 연락을 할 겁니다. 이건 듣고 이건 안 들어야겠다라고. 그럼 그때 이제 들어야겠다 하면 보내시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아야겠다 하면 빼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3학년 어머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그렇고 모든 수업이 그렇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고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테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이거 좋으니까 이거 다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제 수업도 포함입니다. 막연하니까 얘는 좋으니까 얘는 끝까지 다 한다가 아니라 이 수업에서 내가 지금 이 친구 내 학생이 여기서 이걸 가져가고 있다. 그럼 듣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필요 없겠다. 그럼 버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업도 수업이고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사실 학생들이 바라는 게 다 다릅니다. 지금 저희는 학교 내신 1등급이 목표인 반이잖아요. 플러스 수학 실력 업그레이드하는 게 목표인 반이라면 3학년 때는 학생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 됩니다. 60명을 놓고 가르쳐도 이 60명의 목표가 다 수학이 100점이 아니에요. 누구는 최저를 맞추는 게 목적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운 킬러 문제 하나를 위해서 1시간씩 투자 안 합니다. 어차피 학교 수능에 나오면 버리고 대신 그 시간에 안정적인 96점을 맞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학생마다 바라는 게 다르고 목표하는 대학이 다르고 받아야 되는 등급이 다르니까 선택적으로 테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사실 이제 어머님들도 그렇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3학년 수업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클리닉을 3개를 만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학생마다 필요한 게 다르니까. 그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기가 필요한 거 가져가서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식적인 자료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지만 혹시 저희가 추가 수학 수업이 필요할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쨌거나 대치에 있는 대형 선생님들 혹은 목동에서 오픈하시는 선생님들 거의 다 지금 꿰차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그런 상담을 드려야 돼서 그럼 이제 그 요일이랑 그 어떤 시간대 확인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 친구 A 친구는 B 선생님 거를 듣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B 선생님의 겨울방학 어떤 수업 혹은 C 선생님의 7월 이후에 어떤 수업은 듣게 해주시는 게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가이드도 드리거든요. 당원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드리니까 혹시 조금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여기 또 VS로 조금 많이 가봤는데요. 네, 일단은 대치동을 가야 하나요? 라고 말씀드린다면 요거 이제 옛날에 많이 물어보셨는데 요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목동에도 워낙 큰 학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고 계셔서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탐구 같은 것들도 사실 이제 거진 안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도 이제 만약에 대치동을 가시는 이유라면 논술 때문이죠. 아까 논술은 목동 안에서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치는 논술이 굉장히 선택지가 많으니까요. 대치를 논술 때문에 가주시는 것도 괜찮고 혹은 탐구 때문에 가기도 합니다. 사실 국어, 수학, 영어는 목동 안에서 처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탐구는 조금 달라요. 탐구는 상대적으로 선택자가 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대치에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동까지 건너오시지는 잘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만약에 투과목을 해야 된다. 투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목동은 또 논술처럼 선택지가 적거든요. 그럼 이제 투과목을 해야 되거나
논술을 조금 제대로 준비를 해봐야 되거나 이러한 경우들이라면 주 1회 정도는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치를 혹시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가서 2개는 듣게 해주세요. 뭐 주로 주중이든 주말이든 오전, 오후, 저녁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만 듣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갔다면 그날 거기서 다 끝내고 오는 게 좋아요. 그날 수업은. 그래서 뭐 오전 혹은 저녁이라든지 이왕이면 오후, 저녁 혹은 오전, 오후가 좋습니다. 중간에 떠 있으면 갈 곳이 없어요. 특히 대치는 방학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뭐 학사 잡고 기숙사 잡고 자기들끼리 자취하고 모이기 때문에 오후에 갈 곳이 없습니다. 모든 카페가 빡빡하고 시끄러워서 중간에 뜨면 공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오전, 오후 혹은 오후, 저녁으로 부착해 주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3개를 내리 붙여주시는 건 비추입니다. 이게 대치해 있는 수업들이 대부분 대형 수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집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집중력을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강사는 여기 있는데 나는 저 옆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조금이라도 안 하면 사실상 바로 그냥 진행하고 넘어가고 끝나버립니다. 옆에서 인강 듣는 거랑 똑같거든요. 집중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서 학생들이 현당만 해도 오전, 오후, 저녁 3개를 뛰는 건 힘들어 하는데 대치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3개를 다 들으면 체력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형 수업의 특징은 또 누가 자도 깨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진짜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자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체력적인 문제도 있어서 가신다면 한 개는 오고 가는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어차피 듣게 해주셔야 될 게 있다면 2개. 논술 탐구 때문에 가신다면 그렇게 2개 해주시면 되고 이왕이면 붙여서 보내주시고 시간대도 제일 좋은 건 오전, 오후가 제일 좋습니다. 저녁은 라이딩이 불가능할 겁니다. 대치동 토요일 10시, 일요일 10시에 그 음마아파트 사거리는요. 들어오고 나가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 짧은 거리가. 걸으면 10분인 게 그때는 1시간 넘게 가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라이딩도 어려우시고 뭐 지하철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하루 정도 오전, 오후를 선택해 주셔서 보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국어, 수학, 영어라고 한다면 전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제 포부는 저희가 조금 더 잘해서 나중에 대치해서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 게 저희 포부긴 합니다. 목동 선생님들 공통적인 포부예요. 네, 뭐 제 포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인강을 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인강은요, 병입니다. 이건 그냥 뭐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강은 마케팅의 산물이라서 학생들이 이거 들으면 왠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듣겠다고 하면 듣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오래 안 걸립니다. 어차피 요즘은 패스의 시대라서 뭐 한강 사는 것도 아니고 패스에 그냥 사주시잖아요. 그냥 뭐 듣겠다고 하면 사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엔젤은 사서 풀어야 됩니다. 학생들 풀 거 없을 때 풀리거든요. 저도 지금도 풀리고. 그리고 필요할 때 또 테이크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패스는 사주시면 되고요. 학생이 뭔가 이건 인강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친구가 인강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는 파악이 됩니다. 되는 친구 있고 안 되는 친구 있거든요. 어머님들한테는 무조건 된다고 한다고 하겠지만 안 되는 친구가 90%입니다. 실제로 패스가 되면서 인강이 훨씬 더 접근성이 쉬워졌잖아요. 패스 전에는 인강을 사서 강의 하나를 사서 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 과목당 한 선생님 걸 다 듣나 해도 뭐 5, 60만 이렇게 되는데 요즘 뭐 19만 원이면 다 되잖아요. 모두니까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더욱 뭔가를 사서 듣는 거에 부담은 없어지는데 그만큼 책임감도 없어지죠. 끈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실제로 있었던 데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제일 유명한 개념 강의들이 있잖아요. 어떤 수학 선생님이나 그런 제일 유명한 개념 강의들 12월 말에 개강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씩 꼬박꼬박 그 커리큘럼 따라 들었다면 2월 말쯤 혹은 3월 초쯤은 끝납니다. 근데 거의 그 수업을 들은 친구들의 50% 이상은 3월 이후에도 안 끝나요. 실제로 그 2월 안에 맞춰서 끝내는 친구들은요 10% 안팎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인강 사이트에서 준 수치예요. 10% 안팎입니다. 그만큼 미뤄지기 쉽고 늘어지기 쉬운 거죠. 현강은 안 가면 그날 안 가면 놓치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데 인강은 오늘 안 들어도 내일 들으면 돼. 다음 주 들으면 돼. 다다음 주에 들으면 돼. 이렇게 되거든요. 즉 밀도 자체도 떨어지고 긴장감도 떨어지지만 학생들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 이 강의를 들으면 나는 1등급은 반드시 나올 거야. 이 수업을 들으면 반드시 나올 거야. 아무래도 마케팅이 조금 더 많이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묘한 위로감을 줍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 수업을 못 들어도 다음 달에 들어도 다음 달에만 이거 들으면 1등급 나올 거니까 그럼 지금 당장은 좀 덜 들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뭔가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계속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마케팅의 어떤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병입니다. 병. 연예인들한테 빠지듯이 빠져요. 이 강의에 빠지고 이 강사한테 빠집니다. 요즘 참 부러운 게 인강생들은 젊고 잘생기고 예뻐요. 부러워요. 저도 키가 좀 더 컸으면 아마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아쉽고요. 네. 어쨌거나 웃자고 말씀드렸지만 인강은 나쁜 선택은 당연히 아닙니다. 어쨌거나 인강을 찍는 선생님들이 능력은 출중하시거든요. 컨텐츠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저도 이제 강사고 주변에 인강생들이 계시니까 아는데 되게 열심히 사시고 학생들한테 좋은 거 해주시려고 하고 수능에 맞춰서 주시려고 해서 되게 좋은데 문제는 강사가 아니고 회사가 아니라 받아먹는 학생들이 그걸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만약에 뭔가 그냥 몇 개 그냥 이렇게 뭐 특정 단원, 특정 내용만 뽑아 먹는다라고 한다면 베스트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큰 과목, 주로 탐구를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뭐 화원이든 생원이든 혹은 뭐 다른 거 안에 한다고 하면 하기는 해주시되 그거를 저한테 꼭 따로 얘기를 해주세요. 해도 괜찮냐고. 그럼 제가 뭔가 하나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괜찮습니다. 이게 또 과목마다 다르거든요. 탐구 중에서도 인강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러한 과목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또 어느 정도 가이드를 드릴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또 문의 주시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6월 이후에는 저 학원에서 그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엔제들 혹은 수학뿐만 아니라 교재들 흔히 말하는 수능 대비 교재들을 사서 풀어주시긴 해야 될 겁니다. 학생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달라고 할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어차피 구매는 해주셔야 돼서 미리 해주시면 네, 이제 또 필요한 것들 뽑아먹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혹시 아까 제가 이제 다른 수학 수업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이거를 인강으로 듣기도 합니다. 제가 전화 주시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과 친구라면 사실 근처에 문과 선생님 중에서 괜찮은 선생님이 있지만 또 시간에 안 맞아서 혹은 뭐 어떤 뭔가 그냥 안 맞아서 선택지가 좀 적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인강에서 또 이 친구랑 맞는 어떤 인강 선생님들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아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해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수업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시면 인강으로도 제가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 작년까지는 안 했었는데 과탐 대 사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이번 수능의 가장 큰 어떤 그 핫한 이슈죠. 이번에 알고 계시겠지만 화원은 커트가 50점입니다. 결국 결정이 그렇게 된 것 같죠. 수능 끝나고 하루 이틀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수능 끝나고 일주일이면 사실 거의 확정 컷입니다. 거의 입력할 친구들은 다 입력하고 수많은 표본이 있으면 빅데이터에 의해서 업체들은 거의 명확한 커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화원은 1컷이 50이었고 화원을 선택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1등급 커트가 50이 될 만한 쉬운 시험이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해요. 물론 어려운 시험이냐는 아닙니다. 근데 쉬운 시험이었냐도 아니라서 자기는 풀 때 1컷이 한 46, 7, 아무리 높아도 8 정도 생각했대요. 근데 5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많이 고였다라는 거죠.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였고 오히려 흔히 말하는 그 좀 밑에를 채워줬던 친구들 뭐 저희끼리는 허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수들이 이제 화원에서 이탈을 한 거죠. 다른 과목으로. 뭐 사탐런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탐 쪽으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친구들만 남고 못한 친구들이 빠졌으니까 등급 1등급 수는 적은데 잘하는 친구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1컷이 50이 된 거고 1컷이 50이면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시를 준비한 친구들은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잖아요. 같은 50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대학에서 반영할 때는 뭐 어떤 뭐 변환을 하지 않는 이상 가산을 이과해 주지 않는 이상 표준 점수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의 기억으로 사탐의 생윤 이 1컷이 제가 이거 42인가 43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만점 표점이 실제로 요 과탐 화원의 만점 표점과 11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11점. 그리고 실제로 사탐을 선택해서 3개를 틀려도 화원을 선택해서 다 맞은 것보다 표준 점수가 높게 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예과라면 의예과는 애초에 사탐을 신청하는 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뭐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최상위권 공대나 혹은 몇몇 한의대, 약대, 수의대는 사탐 한 과목 지원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번 이런 이슈가 있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좀 커뮤니티랑 좀 입시 요강들을 좀 봤습니다. 근데 점점 풀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 학교의 어떤 과목은 무조건 과학만 선택해야 돼를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제 사탐도 해도 돼라고. 오히려 이번에 막은 학교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사탐 선택이 가능했다가 사탐 안 돼, 과탐만 해 라고 막은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고요. 오히려 몇몇 뭐 이제 의대를 제외한 뭐 의치 한약수 중에서 나머지 애들이 사탐 하나를 풀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메디컬도 아직 뭐 제가 모든 걸 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건 이제 따로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럼 그렇게 한다면 뭐 아직 결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사탐을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 정도는 선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잠시만 판서 좀 하겠습니다. 왜 이런 기조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냐면요. 적어도 당분간은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인데요. 생윤이 있고 화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좀 선택자가 잘하는 애들은 많은데 전체적인 표본이 적어서 컷이 높은 거고요. 이쪽은 이번에 시험이 어렵긴 했지만 어쨌거나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번에 화원을 선택했다가 뭐 만점을 받았지만 표준 점수에서 P를 받고, 혹은 내가 이번에 화원을 선택해서 하나 틀려서 2등급, 그래서 3등급이 됐어요. 그리고 혹은 이제 그 밑에였었어요.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까워서 사실 적극적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그래도 화원하는 것보다는 생윤하는 게 다시 해야 된다고 해도 표준 점수로도 이득이니까 간다고 한다면, 잘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그런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는데 잘 못 가요. 근데 얘네들은 선택했더니 오히려 뭐 6, 7, 8, 9등급 나왔고, 근데 표준 점수도 엉망이야. 어차피 여기 가도 상황은 비슷할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여기 가고 말죠. 이게 공부량이 더 적다는데. 그럼 여기는 점점 뚱뚱해질 겁니다. 근데 그 뚱뚱해지는 이유가 잘하는 애가 와서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허수가 와서 뚱뚱해져요. 그럼 전체적인 평균은 낮아지고 내가 시험 잘 보면 표준 점수는 더 높아지고, 반대로 여긴 또 허수가 빠지니까 더 경쟁은 세지고. 근데 이건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냥 시뮬레이션이지만, 제가 생각해도 화원 50인데 갈 것 같진 않거든요. 물론 뭐 50점 맞아도 전략적인 선택 때문에 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9등급인 친구가 가는 거랑 1등급 50점인 친구가 가는 걸 생각해보면 여기는 더 쉽게 갈 거라고요. 해놓은 게 없으니까. 거기다 공부량도 적다고 하고 어차피 똑같이 조졌다고 해도 표준 점수는 이쪽이 더 높을 건데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뒤바뀔 만한 어떤 여지가 지금 없어요. 이게 뒤바뀌려면 올해 6평까지는 봐야 됩니다. 6평을 봤는데 전혀 반대가 돼버렸어. 근데 전혀 반대가 되려면 이쪽이 더 유리해져야 되는데, 이쪽이 더 유리해지려면, 어떤 과목이 유리해지려면 사람은 많고 잘하는 사람이 적어야 유리해요. 과목이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럼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줘야 되고 못하는 애들이 다시 많이 와줘야 되는데, 애초에 이게 유리해진 이유가 과학에서 뭔가 내가 잘 어려우니까, 과학에서 뭔가 승부가 안 나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사회문화를 혹은 사회탐구를 선택을 하게 해도 된다고, 이제 지원이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사탐론의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흐름을 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깰 어떤 원동력이 없어요. 기점이 없습니다. 뭐 갑자기 과목의 난이도를 높이는 건 말도 안 되고, 뭐 높이면 오히려 얘네한테는 더 이득이죠. 표준점수 더 높아질 거니까. 그렇다고 애초에 공부량을 늘릴 수 있느냐? 과목 자체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공부량을 늘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금 어떤 그 생리 때문에,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사탐으로 쏠리는 게 굉장히 좀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의대를 생각하지 않는 나머지 친구들, 최상위권 공대 정도 선택하는 친구들은요, 사실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 갈 이유도 없고, 가면 표점에서도 이득이고, 애초에 화원보다 공부량도 적고, 거기다 무엇보다도 공부량이 적다라는 건 국영수에 시간 더 투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득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만약에 어쨌거나 이게 정해진 흐름이니까 우리가 뭐 이게 불평한다고 해서 바뀔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의대를 가야 된다. 그럼 이제 의대 중에서 혹시 이거를 허용하는 건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꼭 의대는 아니어도 된다. 뭐 어떤 뭐 의치안약수 중에 뭐 그래도 전문직이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회문화, 사회탐구 쪽 선택을 하게 해주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 해주시는 것도 어떨까.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학생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겠지만 이제는 이 흐름이 어느 정도는 고착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요 정도로 일단은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 마지막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쉬워지면 학생들한테는 진짜 그냥 자신감이 다입니다. 사실 수학만 봐도 미적분 제외하고는 지금 저희 반 친구들이 풀면 거의 뭐 한두 개 빼고는 다 맞을 거거든요. 엊그제 이제 목동구 여자애 친구가 이제 학원에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 수능을 봤어요. 그날 이제 오후에 진행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96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희가 이제 학교 시험 어떤 학교인지 서문여고인가 뭐 PF로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을 얘가 4개를 틀렸어요. 수능을 하나 틀린 친구가 학교 내신을 4개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이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사실 학교 내신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확실히 시험이 쉬워진 건 맞아요. 물론 이제 뭐 국어랑 영어랑 혹은 다른 탐구들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수학반 한정에서는요 시험이 쉬워진 건 맞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조금 학생들이 좀 부족해 보여도 이제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난 시험도 쉬웠잖아. 지금 시작해도 돼. 안 늦었어.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계속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1년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간 학생들 상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슬럼프가 없는 친구는 없어요. 반드시 와요. 왜냐하면 이거 약해서 이거 하다 보면 저거 떨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기는 오는데 대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괜찮아, 할 수 있어. 뭐 시험 안 어렵다며, 뭐 크게 문제 없다며 이런 것들에 계속 푸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매주 하는 게 이거예요.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죠. 근데 일단은 시험이 어려우면 공부를 안 하면 시험 못 보겠지만 시험이 쉬우면 공부 조금 못해도 자신감으로 커버가 됩니다. 어차피 시험 이상의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메리트, 그런 어떤 장점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거니까. 제가 아마 예비고일 설명회 때 이런 말씀 항상 꼭 드려요. 저희 목표는 수능 수준까지 고2 때 마무리하는 거다. 실제로 난이도 봐도 거의 마무리된 건 맞거든요. 이제는 계속 응원해 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고 저희 말로 부등부등 해달라고 하거든요. 부등부등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3학년 전체적인 어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뭐 특히 시기별로 고민을 하십니다. 이때 뭘 해야 되는지, 이건 잘하고 있는 건지, 뭔가 좀 애매함은 없는지. 그럴 때마다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거 하라고 여기 있는 거니까요. 자, 그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잠깐 말씀드릴 시간은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되실까요? 1시간 좀 넘겠네요. 없나요? 제가 아까 한 거에 다 있었나요? 너무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러면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예, 뭐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좀 민망하게 하나 써봤습니다. 네,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여기까지 이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